안녕하십니까? 송샘사의 구실 이야기 41번째 이야기입니다. 어찌 보면 고전적인 이야기일 수도, 그만큼 많은 분들이 이미 유튜브 통해서 많이 접하셨을 연로하신 부모님 통장의 돈을 미리 인출하면 상속세를 줄일 수 있는가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자 합니다. 다른 전문가분들과 동일한 결론으로 이야기할 수도 있어서 제 영상을 봐주시는 분들에게 너무 재미없는 주제일 수 있으나, 상속세도 많이 하고 취득자금 출처조사 등을 전문으로 하는 입장에서 온전히 실무적으로 어떻게 일이 진행되고 어떤 문제가 발생하는지 저희 사무실에서 일을 진행하는 방식으로 말씀드리려고요. 또한 의외로 제 주변에 재산은 좀 있는데도 세법에 관심이 없어서 부모님의 현금을 미리미리 인출해서 자녀들에게 귀속시켜 놓아도 국세청에서 모르지 않느냐 라고 말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오늘의 이야기를 하고자 마음먹었습니다. 결론은 현금을 인출하면 시점의 문제일 뿐 반드시 국세청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취득자금 조사 측면이 아닌 상속세 측면에서 설명하고자 합니다. 추정상속 재산이라든가 상속세 조사 때 현금 인출액이 어떻게 처리되는지 보여드릴게요. A증권사의 특정 지역 지점장인 나증권 지점장은 VIP 고객을 2015년부터 관리해 오면서 그 고객 부모의 상속이 10년 내에는 이루어질 것 같아서 미리 상속세를 좀 줄여보고자 컨설팅을 해왔습니다. 그 컨설팅 중 하나가 아버지의 통장 재산을 미리미리 몇백만 원씩 불규칙적으로 인출시키는 것이었어요. 대부분의 고객들은 10년 내에 불분명한 현금 인출액이 많으면 증여나 추정 상속 재산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알고 있는데, 나 증권 지점장은 이 고객에게 현금 인출을 컨설팅하면서 생활비 명목은 괜찮다 라고 한 것입니다. 이 고객의 아버지는 2019년 사망했고, 따라서 2015년부터 2019년 상속이 개시될 때까지 꽤 빈번하게 현금 인출을 해왔습니다. 그 상태로 저희가 상속세를 진행했는데요. 요약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돌아가신 피상속인은 2019년 6월에 사망했는데, 보시는 바와 같이 2017년부터 사망하기 전에도 꾸준히 자금을 인출하고 있습니다. 물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2015년부터도 출금이 있으며 사망 바로 직전까지도 자금 인출 흔적이 보입니다. 요약한 자료이기 때문에 2015년 등은 보여드리지 않은 것이긴 하지만요. 상속인들은 상속을 정확하게 예측할 수는 없었겠으나 암으로 사망한 사례였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예측 가능할 것으로 봤습니다. 따라서 2017년에는 비교적 몇백만 원 단위의 인출을 하고 있고요. 상속이 임박해 있는 2019년에는 70만 원 정도씩 빼나가다가 1,900만 원 정도 인출하는 흐름도 보이네요. 정말 집요할 정도로 현금 인출이 잦습니다. 꽤 많은 거래 내역 분석을 해본 경험이 있지만 이 정도로 대놓고 현금 인출을 많이 하는 사례도 드물었어요. 이런 전략을 쓴 결과는 어떨까요? 상속 재산에 추정 상속 재산 명목으로 2억 4,300만 원이 더해졌습니다. 만약 상속인들이 이 추정 상속 재산 외에 40% 세율을 부담하게 되는 상태였다면 상속 재산에 2억 4,300만 원이 가산됨으로써 대충 계산만 해봐도 이 금액의 40%인 약 9천만 원가량의 상속세를 더 내게 됐습니다. 간단하게 추정 상속 재산의 개념을 설명해야겠는데요. 돌아가시기 직전 1년 이내에 자금의 순 인출액이 2억 원을 넘거나 2년 이내에 5억 원을 넘으면 우선 그 현금 인출액에 대한 자금의 소명을 해야 합니다. 거래가 아무리 많아도 건별로 소명해야 하고 출금한 금액의 출처를 밝혀야 하는 작업이에요. 상속인들에게 출금된 금액은 사전증여 혐의까지 봐야 하고, 가족이 아닌 제3자에게 지급한 금액은 제3자와의 채권 채무 관계에 있는지 봐야 하고, 사소한 몇천 원, 몇만 원인 금액들은 공과금이나 전화요금 등이 아닌지 이런 식으로 밝혀나갑니다. 이렇게 출처가 확인되는 금액은 소명된 금액으로 분류하고, 모든 작업을 마쳤음에도 미소명된 출금액이 많으면 미소명된 출금액에서 대충 2억 원 정도 빼준 금액을 추정상속재산으로서 상속재산에 가산하게 됩니다.
상속인들은 눈에 보이지 않는 재산에 대해서 과세가 된다니 좀 억울할 수도 있으나 입법 취지를 보면 사망 직전 2년 이내에 자금을 5억 원 이상 인출했다는 것은 사망을 염두에 두고 사망한 날 기준으로 상속재산이 확정되어 버리니까 보유한 상속재산을 줄이고자 하는 탈세를 방지하기 위해 둔 규정입니다. 매우 실무적이고도 좀 기술적인 이야기를 하자면요. 그래서 상속세 조사에 착수하게 되면 조사관들이 사망 사유를 가장 먼저 보기도 합니다. 지병으로 사망한 것인지, 사고 또는 심정지 등으로 갑자기 사망한 것인지, 자살인지 등 말이죠. 암과 같은 지병으로 사망했다면 2년 이전이라도 자금의 흐름을 좀 타이트하게 봐요. 그러나 심정지나 사고 같은 갑자기 사망한 경우에는 당연히 상속인들이 미리 상속을 준비했을 리가 없기 때문에 금융거래 추적에 조금 느슨한 면은 있습니다. 비교적으로 말이죠. 10년 이내에 상속인에게 사전 증여한 금액은 상속재산에 가산되어야 하기 때문에 단지 추정상속재산 목적으로 2년 이내의 금액만 분석하는 것은 아닙니다. 증여세 신고 없이 탈루 혐의가 가장 큰 것이 현금입니다. 돌아가시기 한 8년 전 자녀가 대학생 시절 얻어준 자취방의 보증금 2억 원이 피상속인의 계좌에서 그 당시 인출됐고 사망할 때까지 그 2억 원이 보증금의 반환 명목이라든가 자녀가 상환한 흔적이 보이지 않는다면 일반적으로 당연히 자녀에게 귀속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자녀에게 보증금 2억 원이 증여된 것으로 보고 8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서 증여세와 가산세를 추징하고 이를 상속재산에 가산합니다. 지금 예로 든 사례나 이야기들은 그냥 교과서에 나올 법한 뻔한 법률적인 이야기 아니고요. 실제로 너무나 빈번하게 발생하는 일들이며 자진해서 증여세 신고를 하고 상속재산에 포함할 것이냐, 아니면 8년 전 일이니까 상속세 신고할 때는 덮어두고 상속세 조사를 대비할 것인가 선택해야 합니다. 자진해서 신고가 들어가는 경우도 많고 신고 때는 덮어두고 세무조사를 대비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런 건 실제로 상속세를 진행할 때 너무나 기술적인 측면이 있어서 정답은 없습니다만 저렇게 수년 전의 자금 흐름까지도 무조건 추적이 가능하다는 점을 실제 일어나는 사례를 통해 강조하고 싶었습니다. 자, 이젠 간단하게 세무조사 때 어떤 일이 발생하는가를 보여드려야 할 것 같은데요. 상속세를 맡긴 세무사가 금융분석을 자세히 해줄 테니 발생할 수 있는 위험성만 인지하고 추정상속재산이나 사전증여 혐의 금액을 상속재산으로 신고하지 않으면 혹시 국세청에서 모르고 넘어갈 수 있지 않을까? 궁금해하실 수도 있어서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아니, 이 복잡하고도 자세한 거래 내역을 국세청에서 다 알까? 싶은 것이죠. 보시는 그림은 실제 상속세 세무조사 때 조사관이 요청하는 문서 중 일부이며 이 중 거래 내역에 대하여 요청한 내용입니다. 보시면 피상속인의 금융계좌를 손바닥 보듯이 보고 있습니다. 은행명, 계좌번호, 거래일자, 거래금액 등등 말이죠. 국세청이 이것들을 다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세무조사를 하게 되면 국세청은 그 납세자 또는 피상속인의 계좌 추적권이 생깁니다. 즉, 모든 금융기관의 계좌 거래 내역을 한꺼번에 조회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만약 국세청이 이런 것까지 모르지 않을까 하는 생각으로 추정상속재산 일부 누락해서 신고하거나 아예 신고하지 않는다면 당연히 상속세는 추징될 것입니다. 상속세는 세무사 선임이 중요한 것은 이 때문입니다. 정말 깊이 쌓인 노하우로 10년치 거래 내역이 아무리 많더라도 건별로 분석할 수 있어야 합니다. 또한 금융거래에 내재되어 있는 위험성을 반드시 상속인들에게 언급해 줄 수 있어야 하고 상속세에 반영할 것인지 가능성 또는 확률 분석을 통해 상속세 때는 일부 덮어두고 상속세 조사를 대비한다든지 이런 선택할 수 있는 기회가 선임한 세무사로부터 상속인들에게 주어져야 합니다. 상속인들도 모르고 있던 8년 전 본인에게 귀속됐던 현금이 증여 문제가 있을 줄은 당연히 모르고 있었는데 상속세 진행할 때에도 세무사가 언급을 안 해줘서 세무조사 때 발견되어 증여세 추징도 되고 상속세도 더 내야 한다면
결과는 동일할지언정 당연히 뒤통수 맞은 느낌일 것이니 치명적입니다. 저희 사무실에 이번 6월달 신고기한인 상속세가 있는데 제가 금융분석을 하다 보니 1,900만 원이 골드바 구입으로 출금된 사실을 확인해서 현재 이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마지막 조율 중에 있습니다. 상속인들도 본인의 아버지가 골드바를 구입했었는지 몰라서 저희에게 상속재산으로 언급해주지 않았었습니다. 추정상속재산이나 금융분석을 통한 사전증여 혐의는 국세청에서 손바닥 보듯이 보는 항목이어서 어찌하지 못하는 부분이긴 하지만 반대로 일부는 생활비 등으로 소명할 수도 있고 실무적으로 다툼의 여지가 많은 거래들도 많아서 꼭 걱정을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제가 오늘의 이야기로서 강조하고 싶은 것은 앞선 나증권 지점장의 고객에 대한 잘못된 컨설팅처럼 너무 뻔하게 사망 전 통장에서 현금을 조금씩 인출하면 상속재산에 반드시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고 설령 상속세 신고할 때 반영하지 않더라도 국세청은 계좌 추적권이 있으니 발각될 수밖에 없다는 점을 이야기하고 싶었습니다. 그렇다고 현금 인출이 아닌 다른 방식의 절세 방법이 있는 것도 아닙니다. 조금 전 얼핏 이야기해드렸지만 상속이 개시되기 임박했더라도 일반적인 금융거래 흐름 하에서 일부 불분명한 출금액은 다른 측면으로 소명할 여지가 충분하니까 이 부분은 걱정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괜히 절세 방법을 찾는다고 계좌 내의 자금을 이리저리 옮기거나 움직임이 과하면 더 이상하게 보이니까 주의해 주세요. 국세청의 잘 갖춰진 시스템은 과세 재원을 포착하는 데 매우 뛰어납니다. 이상으로 송세무사의 구실 이야기 41번째 이야기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